네, 수요일에 수 읽는 남자 가장 뇌생남이죠. 우리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부상 투혼이잖아요, 제가. 네, 부상투혼. 네. 아니 댓글에 교수님 백내장은 요즘 병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백내장까지 뭐 부상투혼 대단하십니다. 아주 힘듭니다, 제가. 팬들이 너무 오른쪽 많아요. 눈에 백내장이 와서 네, 수술을 못 해가지고. 지금 실시간 또 교수님 응원하고 있는 응원 우리 메시지. 팬들을 생각하면서 네. 힘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힘내면서 봐야 될 이슈들 네.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화나게 했던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많은데 최근의 이슈를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김건희 특검팀의 검사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단체로 검은 넥타이 얘네 진짜 뭡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뭐 그만두고 가겠다고 복귀시켜달라고. 아니요. 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보세요. 입법부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정부조직 개편안이죠. 네. 그게 통과가 돼서 그것 때문에 그런다면 그럼 자기들은 거기 가 있는 게 특검법이 근거해서 가 있는 거예요. 특검법에. 특검이 일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공소기소 하라고. 그렇죠. 그거 따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법을 잘 따르려고 하고 입법부를 존중한다면 특검법으로 통과시켜서 만들어 놓은 법안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율배반적이에요. 아니 법을 통과시킨 그 법 때문에 화가 났다고 자기 돌아가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거기 가 있는 건 특검법의 근거에서 가 있는 거예요. 특검법의 근거에서 가 있으면 그걸 잘 따라야지.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집단 항명이에요? 뭐예요 진짜? 집단 항명이죠. 그래서 징계까지 지금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제 이 수사가 안 될까 봐 걱정되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볼모로 잡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너무 그러네. 나는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아니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집단 행동하고 이러면 안 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네. 공무원들은 원래 집단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쯤 되면 그냥 조폭이다. 단체 행동하는 조폭이라고 봅니다. 네, 조폭 검찰 어쨌든 뭐. 해체돼야죠. 저는 이제 또 그렇게 험한 우아하고 얘기를 고상한 분이니까. 네. 네. 아니 그거보다 혹시나 또 나중에 뭐 제한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한이 발언을 네. 주의해야 됩니다. 예, 즐거운 그건 전수미 변호사가 전담을 해주세요. 그런 발언을. 즐거운 제안 전화 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진종호 의혹부터 같이 네. 가실까요? 어제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 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종교신도 3,000명 명단 확보를 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며 제보자를 회유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좋은데 근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돈은 어떻게 쓰시는 건지만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저희 경호선 일상 경호선 저는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오늘 탈당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의 악의적 조작과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진종호가 제기한 의혹, 민주당에도 종교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이거는 사실이란 문제죠. 사실이라면. 네. 근데 진정호 의원이 지금 제기한 내용도 지금 뒤에 나와서 인터뷰하신 분 그분이 이제 지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서울시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짜깁기였다. 짜깁기가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체를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편집이 돼서 불리한 내용, 즉 민주당이 불리한 내용만 만들어냈다면 이거는 뭐 그들이 늘 얘기하는 거. 국민의힘에서 늘 그러잖아요. 근거도 없이 그런 공격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진종원이 저걸 폭로를 하려면 전체 녹취록을 다 들어야 된다. 저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부분 편집해서 만약에 들려줬다면 내용이 전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김강이라는 분도 나와가지고 그거 다 편집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진종호 의원과 그날 와서 대화를 했던 그 사람이 사기업연맹 뭐 관련된 분이라며요. 그러니까 사격협회 부회장이에요. 종교단체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기업연맹은 진종호 의원과 연관될 수밖에 없잖아요. 진종호 의원이 사기소년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격 국가대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본다면 뭔가 이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분만 짜깁기 해가지고 편집해서 내보낸 내용 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무슨 종교단체와 연관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고요.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녹취한 사람 누군지 그리고 전체 내용 다 듣고 내용이 뭔지 그리고 정말 확실하다면 진정호 의원이 전체를 다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편집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다 공개해서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을 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강 저분이 얘기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진정호 의원이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어요. 입장 내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종교단체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진종호가 얘기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종교단체 3,000명을 이용해서 네. 그 권리당원들을 만들고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게 핵심 그런 포인트일 거죠. 텐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이게 실행은 전혀 안 된 거예요. 네. 계획이라는 점을 먼저 그렇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과연 가능하려면 불법이 여러 가지가 개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돈을 내는 것도 아직까지는 없단 말이죠. 네. 예를 들면 당비를 대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강 서울시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이게 편집이 돼서 원래 이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사격 관련된 거 뭐 이런 얘기라고 들었는데 뭐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확정적으로.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 녹취록 공개된 녹취록만 가지고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실제 서울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편집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편집을 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편집을 했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왜 이걸 녹취를 해서 이걸 진정호 의원한테 넘겼겠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려는 질문을 하고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정말 종교단체인지도 지금 의문스럽잖아요. 네. 이게 뭐 그냥 일반인들을 얘기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당비를 대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이니까요. 근데 녹취 속의 인물은 말씀드렸지만 사격연맹 부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3,000명이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경선에서 좀 필요하지 않으시냐 지선에서 맞아요. 그래서 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냥 김경 시의원이 한 건 당원 가입 절차만 안내했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녹취를 다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 의견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정황상으로 보면 김경 의원이 얘기한 내용이 더 합리적으로 들려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를 한 사람이 상위연맹 사람이고 3,000명의 회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자기가 무슨 종교단체도 아닌데 자기가 무슨 종교단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한다고 그랬으니까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이렇게 뭔가 민주당을 모함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조작을 했거나 이러면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 사람. 진정호 의원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진종호 굉장히 무리수를 둔 건데 여기에 김민석 현 총리까지 좀 거론했죠. 네. 경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에서 김민석이 서울시장 에 이제 출마를 좀 돕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경선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데 왜 김민석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 의도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이 정부를 타격을 주려면 네. 김민석 총리를 타격하는 게 가장 유효타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뭔가 타격을 주려고 네. 했다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민석 총리는 한 번도 서울시장 나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방선거에서. 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후보들이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뭐 오세훈 지금 현 시장과 대응해서 유효적인 어떤 차이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어떤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후보군에 네. 올라온 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김민석 총리가 잠깐씩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거의 99%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김민석 총리는 네. 출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등판해야 된다. 이 상황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두 가지를 노린 거죠. 김민석 총리가 출마를 못하게 할 이유도 있을 거고. 첫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출마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김경인가 이분 제가 알기로 이분은 강서구 쪽에서 의원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그럼 김민석 총리는 영등포구예요. 네. 보통은요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구의원들이 선거에서 도움을 주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정말 영등포구의 구의원이거나 영등포구 출신 시의원이라면 그건 뭐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김민석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갑툭 튀잖아요. 갑툭 튀죠.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수희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네, 저도 Z세대에 Z세대 저만 모르는 줄 가까워지려고 알았어요. 노력합니다. 갑툭튀 이런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합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종호가 이제 공개한 녹취 속 인물은 제가 네. 말씀드린 사격연맹 부회장이고 김경 시의원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그러니까 서울시 문체위원장이에요. 맞아요. 문체위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격연맹 부회장과 서울시 문체위원장이 만나서 특히 민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 만나자고 한 게 민원 좀 맞아요. 제기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관리하고 있는 데서 3,000명이 있는데 뭐 좀 지방선거 필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가 갑자기 체육인의 민원에서 네. 이게 종교단체로 둔갑을 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진종호 개인의 이게 어떠한 작품 뭐 외국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국민의 힘이 가세한 어떤 배우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가세한 배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진종호라는 이 의원이 이제 아까 이제 사격 연맹의 사람하고 진종호 의원과 연관성이 연결될 수 있으니 네.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터뜨려서 뭔가 본인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지지세를 좀 높여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진종호 의원은 원래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친했던 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내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진종호 의원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좀 목소리도 내야 되겠고 자리도 잡아야 되겠고 다음 총선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지층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왜냐하면 친한계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정치적 미래가 좀 암울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적 개인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뭔가 당원들에게 뭐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거를 누군가 이 사람이 진종호가 먼저 요구를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또는 그 녹취를 했던 사람이 가져와서 진종호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종교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녹취를 공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생존을 그렇죠. 위해서 야망. 찔러보고 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진종호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니까. 근데 이건 뭐랄까 이런 표현만 되치기를 당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민주당을 어떻게 공격했으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네. 한동훈 전 대표도 공격을 해댔죠. 민주당을. 이번에 또 뭐 그것도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긴 아직도 서영교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종편도 그렇고. 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이제 그 민주당을 공격하게 한 국민의힘에 뭐 이거 모르겠어요. 전체가 다 개입된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진종호 의원이 터트린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그러면 뭔가 그 음모를 네. 하고 음모론을 퍼뜨렸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종교단체가 입당을 하려 했고 거기에 김민석 총리를 밀려고 했다 이런 의혹에서 네. 정청래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그렇죠. 감찰 지시를 내렸죠. 왜냐하면 그래서 감찰 지시를 내려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서울시당에서 감찰을 했거든요. 시당에서 감찰을 해보고 이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니까 네. 결국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게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대응을 안 하고 있었어 봐요. 네. 정편이 계속 떠들었을 거예요. 정편 이거 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잖아요. 어제도 네, 어제도 그렇죠. 제가 정편 출연했는데 또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잘못한 부분에서는 왜 저렇게 지적을 안 하고 저걸 자꾸 키우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한 건 대단히 잘한 거죠. 곧바로 지시하고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고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더 확산되는 걸 막았다는 점에서 네.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해요. 이런 부분 즉각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자꾸 시간 늦추면요. 계속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거든요. 네. 이걸 막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한 건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죠. 결국에는 민주당에도 종교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조사 착수를 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사실관계 밝혀지고 이런 그렇죠. 의혹들이
이제 누그러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즉각적으로 조사 지시를 안 했다면 딱 늦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까지도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나오니까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죠. 그러다가 본인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양쪽 의견이 다 나오게 만들어서 여론의 흐름을 일정 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엔 당사자가 폭로함으로 인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진종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쯤 되면 저는 직을 좀 걸어봐야겠다. 그래야죠. 네.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네. 직을 걸어야 하는 정도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직을 걸어라. 그 이상은 이제 전수희 변호사 얘기해 주시고요. 네. 직을 걸어라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저기 아까 시작할 때 하셨던 말씀.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를 네. 속썩이는 그 인물 있죠.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음. 드디어 방송통신이 폐지를 앞두고 마지막 퇴근길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 법대로 되지 않으면, 현행 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또 했다. 정말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굿바이 앤 시우 이진숙 위원장의 마지막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봐요?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뭔 소리예요? 이해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굿바이면 CEO는 뭔 CEO 보기 싫어요. 이제는 굿바이 영원히 굿바이다. 근데 아니 더러웠다 보지 말자.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요. 어쨌든 자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 쫓아냈다고 그러는데요. 원래 그 방송통신위원회 전에 이름이 방송위원회였어요.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꾸고 그것도 이명박이 간 거예요. 네. 그때도 있던 사람 다 갔어요. 그리고 과기부에서 예전에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뀐 거 기억나시죠? 박근혜 때.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직을 바꾸면 조직에 있는 사람이 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불법이라는 거죠? 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켰고 그 법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거를 마치 자기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도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지. 이진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짜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한민국 법치 오늘 죽었다. 뭘 죽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자기가 법치가 죽었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 바뀌는 순간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법치가 사라졌다면. 아니 참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던 이유가 뭡니까? 법치 때문에 그래요. 법만 아니었으면 당장 쫓겨나야 돼요. 자기가 그동안 지금 100일 넘게 그 자리 지키고 있었던 것도 법치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디다 대고 법치가 죽긴 뭘 죽어요. 그리고 명언을 많이 지금 막판에 남기셨는데 민노총에 찍히면 평생 고생이다라고 넣어 있고요. 방송 3법은 추석 개딸 선물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아니, 자 방송 3법이 통과된 것을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대표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추석 전에 반드시 하겠다. 그 약속 지킨 거예요. 네. 정치인이 약속하는 걸 지키는 건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뭔 딸? 나 진짜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개혁의 딸들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러니까 개혁적인 분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본인이 뽑아서 국회로 보낸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해서 공약 잘 지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공약을 늘 안 지키니까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말만 해놓고 공약 안 지키니까 뭐 공약 안 지킬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공약 안 지키는 걸 공격을 해야지 비판을 하고 약속하고 지킨 거를 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해가지고 그만큼 많은 의석을 준 이유가 뭐겠어요? 효능감 있게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효능감 있게 일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켰어. 그럼 박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잘못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약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으면 그걸 비판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정치인들이 또 집합체, 그 정당이 정치 집합체잖아요. 네. 정치 집합체들이 열심히 일해서 국민과 또 당원들과 약속한 걸 지키는 것을 가지고 네. 문제를 삼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하나는 뭐였어요 또? 네, 그냥 다음 질문 잘 드릴게요. 네.
네, 화끈하게 가시죠. 네. 17년 만에 방통위 문 닫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진수 뭐라고 했냐면요. 네. 이거는 구멍 숭숭 치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현 의원이 그 얘기했죠. 와인? 와인을 좋아하니까 그런 치즈. 와인의 안주로 그걸 안주라기보다 그냥 같이 먹는 걸로 먹는다며. 제가 술을 안 먹어 잘 모르지만 네. 그 치즈 중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치즈 있잖아요. 네, 에멘탈 치즈인가요? 아 그런가요? 네, 자주 드시는 거 저는 네.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잘 모르는데 아니 구멍 숭숭 뚫린 게 아니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물론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해요. 저도 거기엔 공감. 네. 그러나 본인을 쫓아내는 것이 구멍 숭숭 뚫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로 대기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첫째는 OTT도 함께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지금 체제에서 그나마 진흥 정책을 가져온 것은 방송 미디어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한 군데서 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요. 예전에는 방송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두 군데를 갔어요. 업무를 보려면 방통위도 가서 업무를 봐야 되고요. 과기부도 가야 돼. 한 곳에 아니 부처가 한 곳에 있으면 과천만 가면 되는 문제를 그쵸. 세종도 갔다 과천도 갔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맞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업체가 양쪽의 부처하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업무 비효율이에요. 한 곳에 원래 그게 같이 있었어요. 네. 방송위원회 때 이걸 미창부 만들면서 박근혜가 이걸 띄워가지고 이쪽으로 넘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랬으면 그걸 정상화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뭐가 숭숭 뚫리기는 아유 진짜. 이진숙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찍어내기 본인을, 그렇죠.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앞으로 빵을 못 사 먹을 생각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기 돈으로 네.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원래? 돈을 못 사 먹어서 굉장히 지금 와인도 걱정이 그렇고.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래 현행 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 나를 찍어내기 위한 법이다. 아니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네. 자기 과대 망상인가? 왜 그러시지? 아니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법을 바꾼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OTT나 이런 방송 업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글로벌 OTT하고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쟁력을 가지고. 그러려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같은 방송이나 아니면 미디어 관련된 업무인데 왜 이게 찢어져 있냐고요. 그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통합시켜야죠. 그렇죠.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내고 그럴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체제가 바뀌니까 위원장의 임무를 하던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지 본인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진숙 나의 사형이자 숙청이다. 전 무슨 드라마 북한이야? 찍는 줄 알았어요. 여기 북한이니까. 그러니까. 뭔 숙청인데요. 네. 숙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쫓겨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표현 죄송해요. 아우지 탄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 갔잖아요. 그렇죠. 아오지 가야죠. 그게 무슨 숙청이냐고요. 숙청은 영원히 그냥 뭐 북한처럼 숙청을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자신 뭐 할 말 다 하고 저렇게 막 공격해대고 이러잖아요. 막 그거 다 하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던 이유가 정치적 이유라고 저는 보는데 정치를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이러다가 이제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자유를 주는데 무슨 숙청이죠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자기를 너무 과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본인을 봤으면 좋겠어요. 전 놀랐던 게 네. 6개월 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진숙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재명은 불법 대북 송금범이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아니, 자 일단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연관돼 있다는 어떤 법원 판단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심지어는 기소도 아직 안 됐어요. 네. 기소는 됐나?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법원의 판단도 나온 게 없어요.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물론 대법원까지 판단이 나왔지만 그 송금 문제도 논란이 되긴 해요. 근데 최근에 그 관련됐던 부회장인가 민간업체 부회장 있잖아요. 이분이 네. 나와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쌍방울이 자기 사업하려고 돈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재심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재심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무부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교도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회유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술 가지고 가고 뭐 음식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실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무슨 대북송금 확신범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지금 지적질이야? 당신이나 잘하세요.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욕은 못하겠고. 네, 너나 잘해라고 하고 싶은데 또 너나 잘해라는 말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네. 6개월 전 발언이죠. 네, 바로 네, 네. 1일 전에 뭐라고 이진숙이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법카로 초밥하고 과일 산 적 없다. 이따위 말을 했거든요. 자, 법카로 초밥하고 과일 샀다고 이 얘기도 뭐 이제 물론 국민의힘에서 뭐 그 사람 활동한 사람 아니지만 거기 나와서 이제 뭐 증언했던 사람이 한 얘기가 있긴 하죠. 두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카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있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걸 가져다가 검찰이 다시 수사해서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과연 맞는 거냐?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를 했던 분가 할 당시에는 이게 문제 없다고 다 결론이 나온 얘기를 가지고 다시 기소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정치적 보복 기소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된 게 없어요. 말만 있지. 그 뭐 소위 본인이 뭐 공익제보자로 주장하는 그분 있잖아요. 예전에 일했던 사람. 그 사람의 말만 있지 실제적으로 증명이 돼가지고 그걸 썼다고 하는 어떤 증거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실제 법카를 가지고 활용한 것 본인도 얘기했어요. 빵을 샀다고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네, 그렇죠. 직원들 주려고. 그럼 빵을 100만 원어치나 사가지고 직원들 나눠줍니까? 자기가 일 그만두고 거기서 물러나면 자기 돈으로 사줘야지 왜 그거 법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업무 추진비로. 자기가 나가는 날.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와인은 또 왜 산 거예요 대체? 아니 자기가 한 행동을 생각을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거 물타기 하는 거 속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결국엔 본인이 내가 이재명 대통령급이다라고 웃기고 맞추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싶긴 이게 합니다. 뭔 말이 되는 소리? 급은 아유 진짜 네, 이제 욕은 못하겠고 네, 진짜. 뭐 자아비대 과대망상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진숙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런 얘기했죠. 표적 법령이다. 헌법 소원하겠다. 민주당은 아니, 뭐 신뢰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헌법 소원이 할 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네. 변호사시니까 이게 헌법 소원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네. 무슨 개인 뭐가 뭐 침해되고 이래야 된다며요. 헌법적으로 자기가 뭔가 침해당해야 되면 뭘 침해당했는데요 대체 이 사람이. 그렇죠. 아니 웃기잖아요. 헌법 소원을 하려면 헌법의 법에 의해서 뭐 본인의 가치나 존중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를 당해야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법에 의해서 했고 법이 통과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전수민 변호사님 그걸 헌재에서 아예 그냥 그 다루지 않고 아예 형식상으로 맞지도 않으면 응, 각하를 하고 각하. 내용상으로 판단이 본안 판단 들어가면 기각이 됩니다. 각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기각이 아니라 아예 이거는 헌재에서 다룰 만한 이슈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헌재에서 우리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세웠던 것처럼 윤석열 네. 탄핵에서 네, 네네. 대대로 된 대한민국 다시 세우기 동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윤석열 이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네. 윤석열 변호인 김계리 씨 이쯤 되면 좀 기획자가 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일개 변호사가 이런 발언들을 좀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빠듯한 재판 일정상 제대로 식사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 생존이 힘들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관련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을 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을 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의 조사까지 출석을 한다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윤석열은 내란으로 구속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구속됐을 때 네. 찾아가고 그래서 실제 부인이 누구냐 이런 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김계리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재판을 받게 되면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까? 네. 그리고 다른 재수자들하고 비교해서 윤석열은요 더 큰 방에 혼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진짜 저는 그 다른 재수자들이 화가 날 것 같아. 형평성 차원에서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우는 다 박탈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1.8평이 힘들면 홍거실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여러 사람과 함께 쓰는 방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좀 당해보면 좋겠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게 불평할 거냐고요. 서울구치소는 더더욱 그 과밀도가 높다면서요. 그래서 뭐 조그만 방에 막 진짜 누우면 겨우 누울 정도의 그런 공간만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은 1.8평에서 그렇게 혼자 있으면서 무슨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체. 아니 그 정도면 본인은 감사해야 돼. 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본인의 죄를 생각하면요.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나올 수 없는 내란범이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잖아요.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사기범 이런 사람들도 나쁜 일 했지만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대체. 그런데 무슨 서바이벌은 진짜 아니 국민들을 진짜 염장 지르는 거예요. 국민들에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혀놓고 온 국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1.8평에서 힘들다고요? 진짜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누렸던 그런 권한들을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김계리 네. 우리는 계몽된 우리 계몽령 김계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계몽된 김계리가 또 윤석열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아침도 굶으시고 컵라면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재판에 참석하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인권 침해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게 맞죠. 정당한 발언이에요. 아니 KBS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KBS 보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윤석열 올해 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 때는 도시락 특혜를 받은 걸로 확인됐대요. KBS 보도에 따르면 네, 도시락 특혜. 헌재에서 그래서 5분 거리에 있는 한식당에서 도시락을 맞춰왔는데 네. 출석 때마다 이곳에서 교도관이 사온 도시락을 먹었대요. 가격이 12,000원짜리래요. 그리고 밥과 찌개, 반찬 5가지. 이런 아휴, 진짜 메뉴는 매번 바뀌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구치소 자체 예산으로 윤석열한테 도시락을 줬대요. 그리고 경호처 직원의 검식용 도시락까지 매번 2개를 제공했는데 올해 구치소 수용자 하루 식단 단가가 5,201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12,000원이잖아요. 그럼 한 끼에 1,700원 꼴로 지급이 돼야 되는 이 사람한테 네. 한 끼에 12,000원을 준 거예요. 그럼 몇 네. 배를 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거의 한 7, 8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수용자들도 재판이 길어져도 구치소에서 챙겨간 음식을 준대요. 일반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 도시락 싸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왜 윤석열한테만 이런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건빵을 먹어 12,000원짜리 밥 먹었다잖아요. 지금 도시락. 이런 진짜 아니 김계리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실관계를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자신의 그러니까 국민의 입당도 지금 실패했잖아요.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리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기획자가 좀 붙은 게 아닌가 싶은데 자신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양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러니까 생명줄도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또 윤석열이 1.8평 감방이 힘드니까 뭐 내보내줘야 재판 나가겠다 이런 망언을 했어요. 어떻게 처분이 보셨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평이면요. 다른 재수자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재수자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자기 그렇잖아요. 운동 시간도 따로 마련해 주잖아요. 그렇죠. 재수자들로 겹치지 않게. 네.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겠어 구치소에서 또 불평불만 하니까. 현기증은 뭔 현기증이에요. 나올 때 보셨죠? 그거 보석 그거 심사하러 나올 때 현기증 나올 때는 보이지 않잖아요. 건강해 보이던데 얼굴이. 네, 매우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살도 좀 빠지고 좋아졌던 것 같은데 네. 무슨 현기증이에요 갑자기. 빈혈이에요? 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일 텐데 전환길 재판 출석하는 윤석열 보면서 진정한 상담자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저 경악했거든요. 이거 유튜브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야 진짜 내가 전환길 이 사람은 이게 무슨 무슨 의미로 상남자예요. 대체 윤석열이 왜 상남자냐고요. 무슨 의미로. 아니 부인이 다 해고 본인은 그냥 내가 보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왜 이권은 다 김건희가 챙겨간 것 같아. 윤석열은 별로 이권을 챙겨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뭔 상남자라는 거죠? 상남자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이런 표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부인을 사랑해서 상남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남자는요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네, 그렇죠. 옳은 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요. 자기 이권 챙겨서 다른 사람 짓밟고 억누르고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기소하고 이런 짓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상남자예요. 찌질한 남자지. 찌질남. 네, 의리남 전환길과 상남자 찌질남. 윤석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찌질남이라니까. 찌질남. 네. 결국엔 돈벌이 때문이죠. 그렇죠. 다 이제 그건 왜냐면 이래야 막 이제 윤어게인 하는 사람 막 돈 보내고 슈퍼챗 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결국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본인이 뭔가 정치적으로 행보를 해보려는 시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돼서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진정한 상남자 목숨 걸고 지킨다.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윤석열도 활용하는 전환길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익 있는 남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진문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